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TV조선 심의 결과 나왔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먼저 드리면 중징계를 받았어요. 중징계, 예.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풍계리 취재에 북한이 1만 달러씩을 요구했다. 1인당. 이런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이 보도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보도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게 뭐 말이 주의기는 한데 이게 재승인 때 감점이 되는 심의기구에서는 꽤 센 징계에 속합니다. 네. 이날 이제 결론을 내린 거 보면 TV조선의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6명, 강상현, 허미숙, 이소영, 심영섭, 김재영, 윤정주 위원이 모두 주의 의견을 냈고요. 예.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했던 박상수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정광삼 상임위원 그리고 이상로 위원은 심의에 항의하면서 퇴장을 해서 기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이 심의에 반대를 한 이유는 이런데요. TV조선에 대한 편파심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광삼 상임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SBS나 JTBC 보도였어도 이렇게 문제가 됐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파심이라고 주장을 한 이유는 북한이 풍계리 취재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이 보도가 오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TV조선에서는 미국 기자들로부터 물론 이 미국 기자들이 풍계리에 간 기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 기자들로부터 1만 달러를 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본인들이 취재한 미국 기자들은 훌륭한 취재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비록 이제 풍계리에 가는 기자들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더라도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이 영수증을 보냈는데 몇백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 취재원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TV조선 측 주장이었는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뉴스가 안 될 게 없네. 뉴스가 논란이 돼서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장에서도 나만 믿어라. 내가 거짓말하겠냐. 근데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뭐 세상에 만들어내지 못할 팩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하면은 기사를 쓰기 쉽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 TV조선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TV조선이 오보가 아니라 북한이 TV조선 보도 이후에 무리한 취재비 요구를 포기했다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심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심의위원들마저도 오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법정 제재를 줄 수 있냐. 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TV조선 측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네들 취재원들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TV조선이 파악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파악을 했다면 그 원소스에 실제로 확인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저도 한 뭐 수백 개 단독 기사를 썼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들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게 기자의 임무지 그냥 주워 들었다고 그냥 보도를 하는 게 기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또 반박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러 팩트들 증언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주장했던 팩트하고 상반된다면 자기들의 팩트가 훨씬 더 권위 있고 진실에 가깝다라는 점을 논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자기들 취재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믿으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이 TV조선 쪽의 주장이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뭐 북한이 뭐 1만 달러를 받으려고 했다가 TV조선 보도를 보고 포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믿기진 않지만요.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럼에도 기사는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TV조선 보도를 보고 북한이 포기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북한에서 1만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혹은 보여진다 이렇게 써야지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TV조선 앵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만 달러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하려다가 TV조선 보도를 보고 포기했다면 그거는 제안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제안을 했냐고 썼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보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불명확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단정을 한 데다가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사안에 관해 뭐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고 또 1만 달러가 공식적인 취재비인지에 대한 TV조선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뭐 이런 점에 밀어봤을 때 이거는 객관성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는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지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은 큰일 난다는 거를 TV조선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같으면은 별일 아니게 넘어갔을 텐데 이번 정부 방심위가 상당히 까칠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생각해 보면 JTBC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면 과연 지난 정부 방심위원들이 그냥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아까 뭐 자유한국당 뭐 심의위원이 JTBC나 뭐 SBS였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보도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JTBC나 SBS가 그런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심의위에 올라오진 않았던 거고 TV조선은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또 심의위에 올라왔던 거죠. 예. 그래서 TV조선 쪽은 계속 이렇게 뭐 약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구체적인 취재 정보가 담긴 녹취록이 있다. 뭐 이거를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 비공개로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부 여당 위원들이 말장난하냐. 뭐 그 녹취록을 듣고 나서 우리가 처분을 내리면 무조건 수용할 거냐. 뭐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예. 자꾸 녹취록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또 녹취록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뭐 이렇게 비공개를 전제로 까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장난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풍계리 1만 달러 보도로 TV조선은 법정 제재를 받았고요. 최근에 김정숙 여사 이 드루킹 논란과 관련해서 법정 제재를 받은 이후 두 번째 법정 제재를 받은 것이죠. 아니 말이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정말 악질적이었어요. 네. 경인선 외치는 곳으로 가자 뭐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마치 드루킹과 관련 있는 것처럼 그렇게 TV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작 두 경성장 장면을 짬뽕을 해가지고 편집을 한 거였고 또 당시 김정숙 여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지그룹 전체를 다 돌아보는 과정이었던 것도 누락을 했던 거죠. 예. 이번 풍계리 같은 오보도 확인이 정확하게 잘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억지로 보도를 한 거 보면 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어쨌건 두 건을 위반을 했고 이 TV조선 재승인 조건에는 법정 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2건이 남은 거죠. 물론 이제 4건을 다 위반한다고 해서 TV조선 재승인이 다 취소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후에 이 TV조선 재승인이 다시 있을 때 진짜 얘들은 반성도 없는 애들이다. 이런 점은 좀 명확히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앞으로 좀 법정 제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TV조선이 뭐 스스로 계속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더 법정 제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제재가 누적되면은 방송사 허가 취소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재승인 점수에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매겨왔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악의적 보도를 좀 이어가거나 좀 불확실한 보도를 이어갈 때는 뭔가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일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뉴스타파에 가기 전에 제보자들이 YTN을 찾아와서 거래를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뉴스타파가 뭐 지난 3월에 이건희 성매매 영상 제보자와 유재웅 실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공개가 된 건데 제보자들이 가져온 게 이게 불법 녹화된 영상물이어가지고 이거를 언론사에서 이런 보도를 거래를 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삼성에 알려준 YTN 간부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내용을 보면 2015년에 YTN 보도국의 한 간부가 일선 기자들 몰래 동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이 YTN 간부는 류재용 전 YTN 기획조정실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회부장일 때 있었던 일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논란 이후에 이 기획조정실장에서 남산타워로 갔는데 참고로 제가 어제 그 YTN 사장 후보자를 말씀드리면서 류일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남산타워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류일임이 아니라 류재용으로 잠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류재용은 남산타워 갔고요.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엊그제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보면 감봉 6개월의 징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YTN으로 굴러들어온 제보를 삼성 쪽에 그냥 전달을 해준 좀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 사항이었는데 이 징계가 꼴랑 감봉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정직도 아니고요. 예. 이게 뭐 상당히 좀 짜죠. 그래서 뭐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인사위가 류재용 전 실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YTN이 왜 이 정도 징계를 하는데 그쳤을까라고 그 내용을 보면요. 취재 윤리를 위반을 했지만 삼성과 제보자들의 뒷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고 또 류재용 전 실장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취하기 위해서 제보자들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이 인사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류재용 실장이 그 제보를 받아놓고 후배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제보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거를 삼성 쪽에 알려줬잖아요. 예. 그러면 류재용이 이런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고 또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행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사익을 추구하거나 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은 뭐 물론 이견이 있겠지만 그냥 이번 YTN 인사위 결과처럼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뭐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물론 뭐 인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사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특히 류재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계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제보자들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영상을 취득한 제보자들을 뭐 삼성과 동거래하라고 연결을 시켜준 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게다가 또 더욱 의심이 가는 것은 곧 있으면은 YTN의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는데 YTN이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인사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렸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노조 YTN 지부가 이렇게 뭐 의심을 했는데 새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이 되자 부랴부랴 인사위를 개최를 했다. 뭐 이럴 때 노조에서는 심증이 굳어졌는데 지금 이제 사장 대행이 김호성 상무 아닙니까? YTN을 대표적인 적폐라고 불리는 그렇게 이제 비판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김호성 상무가 쉴권을 쥐고 있을 때 서둘러 인사위를 열어서 류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위 결론은 내려졌지만 류재용 실장이 이 인사위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실을 좀 모두 밝히고 YTN을 위해서 뭐 떠나는 것이 후배들한테 더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